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열입니다. 오늘은 라우드소프트사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설계를 할 때는요, 저도 여러가지 제품들을 직접 사용을 해보고 해봤는데, 오늘 설명을 해드리는 라우드소프트사 제품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선진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고요. 스피커 설계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라우드소프트사 제품은 파인 시리즈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파인 모터가 이제 스피커 유닛의 구동부를 설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인 코어는 이제 스피커 유닛의 진동판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 될지 진동판 설계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파인 박스는 이제 인클로즈 박스를 어떻게 설계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파인 크로스오버는 패시브 크로스오버를 설계할 때 쓰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파인 DSP는 액티브 스피커를 설계할 때 DSP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파인 모터, 즉 스피커 유닛의 구동부를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가지, 방금 설명해드린 5가지가 있고요. 파인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이 전체를 다 살려니까 한 2천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후들후들한 가격인데요. 그 정도의 어떤 값어치는 스피커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회사 같으면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1 버전까지 나와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2021 버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 사용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를 이렇게 설계를 하고 나면 또 스피커를 또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설계된 대로 잘 나왔는지 분석이 필요한데요. 이 분석은 또 이 끝판왕인 또 클리펠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드 소프트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클리펠 장비로 분석을 하면 스피커 회사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설계 및 분석을 하는 방식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산 해석이 있는데, 전산 해석은 이제 콤솔이라든지 엔시스, 그다음에 아바쿠스 같은 이런 걸로 가지고 전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조금 더 다른 분야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똑같이 아까 구동부 분석, 파인 모터 있는 데서 나온 설계한 게 제대로 설계되는지 보는 게 이제 이 녀석이 되겠고요. 또 파인 콘에서 진동판을 설계한 게 제대로 되는지 보는 게 클립에서 진동구 분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방사 특성, 이 스피커 전체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니어필드 스캐너 장치가 돼서 이게 그 각각의 주파수가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무지향성으로 날아가지만 어느 순간인가 지향성으로 확 바뀌거나 있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좀 이상하게 지향각이 이상하게 바뀌는 거. 우리가 여기 0도만 본다고 하면, 정면만 본다고 하면 아무 문제는 없지만 정면에서 50도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같은 경우에는 이 특성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까지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게 이제 클리펠 장비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오늘 제가 설명할 파인 모터의 전체 화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화면이 이제 어떤 형상을 이렇게 다 넣어주고 보이스 코일하고 그 다음에 자개에 관련된 값들을 이렇게 입력을 다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폴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입력을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방자형으로 설계할 건지 내자형으로 설계할 건지 외자형으로 설계할 건지, 그 다음에 버킹 마그넷을 써서 뭐 이중 마그넷을 쓸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구동부 형태를 정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건을 정해주고 나면 여기 이제 그 구동부가 위치별로 얼마만큼 이렇게 대칭적으로 잘 나오는지 보여주는 BL 커브가 여기 나오게 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사이에 있는 그 자속 밀도가 위치별로 어떻게 이렇게 대칭적으로 잘 되어 가지고 있는지, 혹시 이게 과도하게 너무 강한 자석을 써서 이게 과도하게 지금 자석이 흘러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럼 이게 빨갛게 나타나죠. 그럼 이게 너무 과도하게 설계가 됐다는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래서 입력 값에 대한 이게 보여주고 나면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TS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감도가 나와 가지고 있고, 그 저항값, DC 저항값, 공진 주파수, 그 다음에 미케니컬한 Q, 정기적인 Q, 전체 Q, 토탈 Q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가 최적을 알 수가 있고, 진동 질량값,
그 다음에 구동력, 테슬라 메타값, 그 다음에 이제 선형적으로 구동하는 영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와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프로그램을 구동을 해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인모터를 구동을 시켰고요. 저는 이번에 최신 버전으로 되어 있는 파인모터 프로를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36,000번의 유한요소 해석이 이렇게 내장되어 있다고 돼 가지고 있고요. 보면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은 2021 버전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어쿠스틱 컴포넌트에 보면 여기가 뭐 13cm, 13.16cm가 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동 질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이제 포머 이게 보빈의 머티리얼에 따라서 QMS 값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진 주파수를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보이스 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형 코일을 쓴다, 아니면 뭐 각형 코일을 쓴다, 뭐 이런 평판형 코일을 쓴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선재를 구리로 쓸 건지 알루미늄을 쓸 건지, 알루미늄에다가 구리가 코팅이 입혀져 있는 CCA를 쓸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류 저항값인 DCR 값을 넣을 수가 있고요. 보이스 코일의 내경인 25.4가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런 거 넣을 수가 있고요. 지금 내가 보빈이 이렇게 안쪽에 배치가, 인사이드 쪽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턴이 이렇게 이중 레이어로 2층 레이어로 이렇게 되어 있다 알 수 있고, 뭐 3, 4 이렇게 하면 이제 레이어 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지금은 레이어로 돼 가지고 있고, 그 보빈의 두께가 0.05mm이고 와이어 스트레치는 한 4% 정도로 이렇게 주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코일을 감아줄 때 보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 파트인데,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개 부분이겠죠. 이 자석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라이트 자석, 네오디움 자석, 여러 가지 계열로 네오디움도 38, 40, 42, 48, 52까지 이렇게 다 나와 가지고 있고요. 치수도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치수별로 정의되고 있고, 내가 치수를 여기 있는 거 없이 내가 가공해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에디트를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잡아주는 프레임이 스틸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인지 따라서 이렇게 스틸이면 스틸 프레임을 체크를 해주면 누설 자석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어갭에 관련된 이렇게 리퀴지 값도 이렇게 자동으로 넣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탑 플레이트 두께가 지금 6mm 있는 거 넣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탑 플레이트 이너 다이아미터가 26으로 되어 있죠. 27.3, 27.3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외경, 탑 플레이트 외경이 이렇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60mm로 이렇게 지정이 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폴 같은 경우는 25mm로 이렇게 지정이 돼 가지고 있죠. 25mm 지정돼 가지고 있고, 폴 이너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없는데, 이걸 내가 만약에 한 2mm 한다고 하면 여기서 2mm 두께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통기홀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바텀 플레이트의 두께가 이렇게 4.8mm 이런 것들을 다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 이게 하나 더 있군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자개 구성 방식인데요. 내자형인데 탑 마그넷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탑 플레이트를 갖다가 이렇게 좀 내가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 근데 외자형으로서 지금 이게 외자형이죠. 네, 외자형인데 실드가 돼서 이렇게 방자형으로 설계할 때 이렇게 돼 가지고 있고요. 또 아웃사이드 실드 마그넷, 여기 실드 돼 있고 이 마그넷 온이면 되어 있죠. U컵이 이렇게 더 있고요. 이런 것들 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방자형 설계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이제 방자형 설계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보면 옆에 전자기기가 옆에 있어 가지고,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바깥으로 방출되는 그 자속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이게 이 녀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값은 동일하지만 이렇게 방정 설계가 자동으로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고 하면 이게 지금 대칭적이지가 않죠. 여기서 안쪽으로 갈수록 지금 구동력이 세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왜곡이 생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없애줘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줄 건지 하는 부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이게 지금 바깥에 나오는 쪽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익스텐디드 폴을 좀 더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이렇게 폴을 좀 더 생성시켜 주니까 거의 맞아져 버렸죠. 그러면 거의 이렇게 지금 맞은 걸로 알 수 있고요. 언더컷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언더컷을 해가지고 뭐 22.5를 이렇게 보면 자르니까 위도 좀 줄어들었죠. 그럼 이 아래도 좀 더 22.5 이렇게 줄이면 언더컷을 하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이전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만들기는 조금 더 어렵겠죠. 이거 붙이고 그 위에 붙이고 얘 붙이게 되면 만들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이렇게 고급지형적인 하이파이적인 소리를 낼 수가 있고요.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에 감도가 어떻게 증가되고 Q 값이 근데 지금은 Q 값이 너무 크죠. 0.5로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자력을 좀 더 이렇게 높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 가지고 오토 파트에서 지금 현재 72가 돼 가지고 있는데 84로 좀 더 이렇게 올리면 좀 더 좋아질 수는 있지만 Q 값이 올려왔죠. 그러니까 Q 값이 좀 0.36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자기가 포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 포를 빼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여기서 여기 있는 포를 0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하면 좀 더 흐름이 좀 더 원활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안 되네요. 그러면 이 녀석도 다시 0으로 이렇게 다 바꾸고 얘도 0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쵸?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얘가 좀 안 맞는데 그때는 얘를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높여주면 좀 더 높여줘야 되겠네. 이렇게 높여주면 이전보다는 좀 더 이렇게 이렇게 자기 포화가 안 생기면서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감도도 많이 향상돼 갈 수 있고 근데 좀 안 맞죠? 그때는 보이스 코일 오프셋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좀 섬세하게 한번 맞춰보면 보이스 코일 위치를 보이스 코일 위치를 아래쪽으로 0.19mm 움직였을 때 가장 이렇게 대칭성이 좋고 여기 자기 포화도 생기지 않는 이렇게 돼 가지고 있고요. 내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3.72mm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보이스 코일 위드스를 좀 더 크게 해주면 해서 이제 와인딩 위드스를 15mm 정도로 이렇게 크게 해주니까 이게 5mm씩 움직임을 알 수가 있고요. 얘도 이렇게 평탄한 지역이 더 넓어짐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 목적에 맞는 구동부 설계가 이렇게 가능해짐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쇼팅링에 관련된 건데요. 2021 버전에 새로 생긴 건데요.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FMM이라고 굉장히 강력한 유한요소 자기해석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파인 모터가 계산한 건데요. 실제로 이제 FMM이라는 강력한 툴로 계산했던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FMM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실제로 FMM에서 요만큼 더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빨간 값이 좀 더 정확한 값이기 때문에 나중에 요 녀석을 이렇게 넣어서 오케이로 해서 이렇게 넣으면 여기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겠죠. 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렇게 좀 더 조절을 해주는 게 좀 더 낫다. 뭐 이제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좀 더 이동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설계를 해주면 좀 더 이렇게 좀 더 정교한 설계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거 쓸 때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이게 왜냐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가 모든 걸 다 한 방에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클리펠이라든지 아니면 FMM에서 아니면 저게 NCS 있는 데서
설계한 그 자기 해석 그 데이터를 그래플릭에다가 포팅을 시켜가지고, 이게 포팅 시키는 건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이 포팅을 프로파일을 불러들여서 쓰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직접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되어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FMM을 이용해서 쇼팅링을 좀 더 이렇게 세세하게 설계할 있는 방법도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코일을 이제 바깥에서부터 점점 안쪽으로 가져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총 11점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계속 지금은 이제 그 중간쯤에 이렇게 와 있고요. 이제 아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7번째 점, 8번째 점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보면요, 지금 8번째 가고 있죠. 이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코어가 스틸 코어가 되고요. 바깥에 있을 때는 에어 코어가 되지 않습니까? 에어 코어가 되면 인덕턴스가 낮아지게 되고, 스틸 코어가 되면 인덕턴스 값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인덕턴스 값이 커지게 되면 힘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내가 똑같은 이렇게 움직임을 위아래로 대칭적으로 주지만 실제로는 이게 안 맞게 되겠죠. 이게 보니까 안쪽일 때는 거의 3에 가깝게 정도 나오죠. 되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3배 이상, 서너 배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큰 왜곡이 생깁니다. 특히나 크게 움직이는 서브우프나 우퍼에서는 문제가 생기죠. 트위터처럼 작게 움직일 때는 쇼팅이 거의 안 돼갖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 이제 쇼팅링을 어떻게 줄 건가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는 건데, 여기 보면 재질이 뭐 구리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요. 뭐 일렉트로리틱 커퍼, 일렉트로리틱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내가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가 탑링에 이게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죠. 보시면 쏙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다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쇼팅링을 넣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11점에 대해서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하이엔드 스피커하고 일반 스피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쇼팅링이 있냐 없냐, 그리고 진동판을 얼마큼 섬세하게 설계했냐 부분인데, 구동부에서는 쇼팅링의 유무가 이제 굉장히 큰 차이를 주고 원가에서도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크던 게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제가 아주 100% 이렇게 좀 더 이 조절을 좀 더 해보면 좀 더 플랫한 특성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조금은 이게 좀 작고 차이겠지만, 더 이렇게 내가 이 두께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섬세하게 조절해주면 더 평탄한 이런 특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래도 이거보다 훨씬 더 평탄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왜곡이 어쨌든 이렇게 크게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21 버전까지 개발된 파인 모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유닛을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이게 FM3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나중에 구동부 진동판 설계하는 프로그램, 나중에 박스 설계하는 프로그램 불러들어서 이제 하나씩 둘씩 만들어 가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녀석이 실제로 이렇게 제대로 나중에 나오는지, 요 값이 그대로 TS 파라미터 그대로 나오고 BLX 커브대로 쇼팅링이 나온 인덕션 커브대로 나오는지는 나중에 이제 클리펠 장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알아보시면 실제로 요 커브대로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렵긴 했는데요. 스피커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 구동부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인 콘을 이용해서 스피커 유닛의 진동판,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고 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좀 과학적으로 설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스피커를 제작하거나 만들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 및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